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오늘 이종섭 잡는 주블리 김병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어쩌면 우리 장군님은 네. 생긴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귀여우실까요? 그래서 주블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병주의 끝자가 주잖아요. 네. 주고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 그래서 주블리,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예요. 국회. 그럼 주블리였군요. 네, 그럼 사실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국회의원 되고 개설할 때 저는 김병주 TV로 하자고 했더니 우리 막내 비서관이 주블리 김병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성 장군 육군 대장 하면 딱딱하니까 주블리가 좋다. 처음에는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랬는데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저번 인터뷰 하실 때 네. 이제 제가 했던 말인데 네. 장군으로 계실 때 일반 병사들보다는 간부들을 네. 엄하게 대하고 네. 일반 병사들한테는 굉장히 인자했다 이런 이야기가 네. 회자돼서 네. 정말 좋은 장군님이셨다. 네. 어. 이번에도 주블리 이름을 그때 막내 비서관이 그 지었어요. 막내비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은 외국에 나갔어요. 그렇습니까? 그 막내비서 능력이 뛰어나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저게 지금 아마 저녁 식기 하실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저녁식 때 한 사진이네요. 네. 보니까. 네. 야, 멋있어. 남자로 하면 태어나서 꼭 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별 달고 더군다나 달 수 있는 별 다 달고 네. 어깨에 막 별 4개를 얹고 저런 모습이 좀 저게 저걸 정복이라고 하나요? 예복이라고 하나요? 예복. 예복이 정복. 저건 정복입니다. 예. 야, 멋있다 진짜. 네, 네.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 저 주불리께서는 나라를 구하신 분이야, 전생에. 아유.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네. 뭐 기억나세요, 전생? 전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력 한번 볼게요. 다 아시지만 네. 뭐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육군 대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제21대 국회의원 비례, 민주당 남양주을 후보. 장하십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후원 좀 해드립시다. 후원 좀. 지금 농협 301-0273-7468-21 저번 인터뷰를 했더니요. 보수 언론이 이걸 비판하더라고요. 유튜브와 뭐 정치인들과 하면서 뭐 김병주는 새날 나가가지고 새날은 거기에다가 뭐 의정활동 제일 잘한 국회의원의 위엄이라고 달았다고 네. 그걸 흉을 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방 분야에서 독보적인 콘텐츠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투쟁력도 높으셨고 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국방 분야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굴의 어떤 실력을 발휘했는데 그럼 그거를 의정활동 뭐 잘하신 분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게 이게 무슨 그 흉볼거리가 되냐고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301-0273-7468-68-21 김병주 후원에 좀 많은 관심 좀 바라겠고요. 자, 김병주 TV 구독 좀 해주세요. 링크 좀 올려주세요. 제가 올려드렸던 거 있는데 링크 좀 올려주시면은 위에 김병주 TV 가셔가지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섭 호주 네. 대사가 귀국을 했어요. 네. 오늘 아침 9시경에 귀국했죠. 새벽에 온다고 흘린 게 가짜 정보였었군요. 네, 네. 아마 제가 교포들한테 정보를 나중에 받았는데 시드니에서 우리 국적기로 오게 되면 교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적기는 새벽 5시경에 오는 거였던 것 같고 국적기가 아니고 아마 싱가포르나 다른 에어로 와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예. 그걸 이제 국적기를 타면은 교포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에어를 탔거나 아니면 항로를 좀 변경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네. 의원님께서는 네. 국방위에서 이종섭을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네. 이종섭 후배죠? 아니 저하고 동기생입니다. 동기예요? 네. 잠깐만 이거 의제를 떠나가지고 궁금하네. 네. 근데 이종섭은 별 3개밖에 못 달았고 네. 의원님은
별 4개를 달고 전역을 하셨고 네. 거기에서는 우월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원래는? 뭐 있죠? 우월감은 없는데 어. 거기에 같이 못 간 사람은 열등감은 열등감이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 최근 수년간 별 3개짜리가 국방장관 된 것도 인위적이라면서요. 네, 예. 근데 그 이제 별 4개를 못 달고 전역한 이종섭이 네. 국방부 장관을 달고 국방위에 나타났을 때 네. 동기인 별 4개 달고 전역한 내가 보기에 느낌은 사실은 좀 심리적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제가 3스타, 4스타로 근무할 때 이미 이종섭 그 당시 장군은 3스타였으니까 업무적으로나 제가 상위에 있어서 한번 그런 관계가 유지가 원래 되면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네. 우리 병사들도요. 근데 네. 저게 저랑 2달 고참이었는데 네.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렸어요. 네. 사회 나와도 말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갑자기 만나 그렇잖아요. 그런 뭐 게 있죠. 김병장님이 네. 이렇게 불러요. 네. 아 그런 상황이구나. 네. 근데 이종섭은 국회 출석할 때마다 좀 껄끄러웠을 것 같은 느낌. 사적으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어요? 국회 아니 내에서? 뭐 자주 얘기하죠.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아우라 네. 그 아우라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종섭이 과연 국방부 장관 감이 됐을까? 네. 왜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뭐 별 3개 달고 제대로 했든 안 했든 네.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백이나 배포도 없이 네. 우리 60만 가까운 대군을 사실상 지휘통솔하는 자리에 있을 만한 깜냥은 사실 안 되는 거였잖아요. 좀 부족했다고 네. 보여지죠. 사실 이종섭 군인으로서 이종섭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다 정권 보니까. 바뀌면요. 네, 김병주 국방부 장관 한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진심으로. 네, 그 국방부도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고 네, 진짜로 적과 맞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맞서 그럼요. 싸우는 그런 군인들 보고 싶어요. 네. 이게 그렇죠. 온통 뭐 자 어쨌건 이종섭이 이제 귀국을 했다. 새벽에 귀국한다고 했으나 오전 아침에 귀국했다 이거고요. 자 지금 결국 공수처가 이종섭을 소환할까 안 할까 이런 건데 지금 25일 날 무슨 뭐 방산 관련 주재 회의를 급하게 지금 네. 행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핑계로 들어오게 한 거다. 죄인이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져요. 네, 또 커지죠. 일단 방산 수출 관련 대사 회의 역대 이런 회의는 없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까지는 방산청장이나 관련자들한테 확인해봤더니 그런 회의는 한 적이 없고 공관장 회의라고 해서 대사들 1년에 한 번씩 와서 회의할 때 한 2시간 정도 가서 방산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로 방산 관련 대사들을 소환해서 불러서 이렇게 회의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산 분야는 비밀이 아주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여러 대사를 동시에 모아서 회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각 국가마다 같은 무기라도 가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이종섭 장관이 국내로 죄인 신분으로 들어오는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죠.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를 대의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건데 이것도 참 기상천외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25일 날 하는 행사를 20일 날 확정을 하고 네. 외교 국방 산업부 공동 주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여기서 불러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네. 국민을 지금 그리고 거기 사실 방산 국가는 우리가 방산하는 국가는 한 20여 개국이 돼요. 그중에 6개국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UAE나 사우디나 폴란드 이런 데 부른 나라들은 방산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데 네. 호주는 급한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이미 우리가 원했던 장갑차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체결이 되어서 가고 있고 K9도 가고 있고 나머지는 큰 다급하게 이렇게 불러서 방산 협력을 할 이런 이슈가 사실은 없어요. 구축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요원한 것이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히 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말도 안 이렇게 되는 해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또 다른 나라 5개국 나머지 나라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고 손실인 거죠. 네. 우리가 방산 관련 무슨 대사들 회의한다 이런 걸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네. 비밀 회의에 가까울 것 같고, 그다음 보니까요. 그 행사에 국방부에서 누가 참석하는지, 네. 방사청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기자들과의 문답을 봤거든요. 오늘. 네. 야, 이 사람들 보면 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짜 맞추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죠. 아마 네.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밖에서 보면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다 뻔히 보이는데도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게 네. 문제가 그렇죠. 아니냐. 그럼요. 사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종섭 장관을 모양새 있게 이렇게 대사를 해주기 위한 모양새인데 그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는 거고 또 이렇게 급조로 뭐 마치 이유를 붙여서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아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고 전 보여집니다. 예. 네, 사실 4월 하순경에 공관장 회의가 있잖아요. 공관장 회의가 있으면 그때 불러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고 그럼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오면은 모양새가 안 나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예. 싶어요. 네. 저번에 보니까 그 의원님실에도 호주 교민들이 굉장히 많은 영상과 제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새날 쪽에 전달해 주셨고. 네, 예. 참 지금 호주에 계시는 교포들께서 저하고 연결이 돼서 실시간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도 주고 지금 이종섭 장관 이렇게 오는 것도 지금 이번에 오늘 오는 것도 처음에는 국적기가 아니고 싱가포르 항공 이런 거인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정보가 오더라고요. 네. 야, 그러니까 국방 전문가이던 사람이 외교부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국방장관 지낸 사람이 네. 차관 복급 자리로 가는 것도 웃기고요. 그럼요. 네. 뭐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주가 아주 먼 나라잖아요. 아주 멀리 보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네. 것이 아닌가. 또 해유성도 있을 것 같고. 저번에 이종섭 네. 호주로 출국할 때 그때 공항까지 가셨잖아요. 네, 갔죠. 네. 이종섭 장관님이 어딜 도망가십니까? 민주당은 저런 게 네. 너무 예의 발라. 네. 이종섭 장관 어디가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어디 가십니까? 님 해가지고 저 사진에서 주불리 찾아라. 네. 피의자 이종섭 어딜 도망가. 아 그래. 현수막은 이 말을 올렸는데요. 저 조그만 피켓에는 말을 내렸군요. 네. 피의자 이종섭 어딜 도망가. 아. 네. 그때 쫓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쫓아가면 그거 못 나가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막았으면 좋은데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국민의 이러한 분노와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종섭 장관이 핵심 피의자이면서도 핵심 증인인데 저렇게 대사로 임명해서 간다는 거는 도피성, 누구가 봐도 도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하고 본인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막을 수 있다면은 막아야 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날은 막기는 어려운데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30여 분이 참가했었고요. 긴급으로 이렇게 소집했는데도 많은 의원들이 와서 그때 출국장이 3군데더라고요. 3군데에 한 7명씩 나누어서 서서 지켰는데 결국은 그 전에 들어간 걸로 들어간 듯 하더라고요. 결국은 마주치지는 못했죠 그때. 그러니까 결국엔 막는다기보다는 이슈화시켜서 국민께 알리는 목적.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네. 거기에 또 이종섭이 제일 싫어하는 김병주 따라가면 네. 네. 뭔가 이상하게 나를 억누르는 느낌의 네. 아우라가 공항까지 따라가고 진짜 네. 이종섭에게는 우리 김병주 의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서로 질의응답할 때도 보면은 네. 이종섭이 꼼짝을 못해요. 네. 팩트로 그냥 젖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군에서도 삼성 장군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사성 장군 육군 대장을 경험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분야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임위에서 딱 이렇게 질의를 한 30초만 해보면은 누가 기운이 센지 알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기가 눌리는 사람이 있고 기가 또 확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기가 조금 더 셌죠 항상. 대략적으로 군대를 보면요, 네. 별 3개면 군단장급. 네네. 그리고 이제 별 4개 정도 되면은 이제 제 1군 사령관 정도. 네.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아까 저렇게까지. 예. 합참 의장도 별 4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별 4개는 전생에 나라 구하신 건 맞아요. 아, 네. 군인들 육사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별 4개 달고 전역하는 사람 퍼센테이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동기생 중에 1명 내지 2명이 그러니까 통상 별 4개. 1%도 안 될 거예요. 육사 1% 안 되죠. 네. 나라 구하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네, 예. 대부분이 이제 짧게 네. 전역하고 네. 사이로 돌아가고 네. 끝까지 대령 뭐 못 달고 이제 별 못 달고 떨어지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 별 4개 다는 사람은 0.001%나 될라나? 네, 그렇죠. 거의 야, 되게 어렵죠. 예, 예. 전생에 이순신 장군 아니셨을까? 전생에 장군이었던 건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끔 뭔 꿈꾸면은 장군인지 몰라. 장군 감사합니다. 영상이 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농담이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 최상병 네. 순직 사건의 수사 개입 의혹을 많이 다루셨지 않습니까? 네. 다뤘죠. 네. 간단히 말해서 이종섭의 역할은 뭐예요?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종섭의 역할은 그야말로 키맨이죠. 정의를 다시 하면은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것을 결재한 것을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바로 바꾸었거든요.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관여해서 바꾸었느냐 이 의혹이 가장 그거거든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7월 달에 그 예천에서 큰 수해가 났어요. 그때 포항에 있던 해병대가 이제 대민 지원을 갔습니다. 네. 임무는 실종자 수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들은 내에 떠내려간 실종자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 투입된 날 그 다음 날 물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찾은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물에 들어간 거거든요. 물살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들어가게 하면서도 구명 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왜 구명 조끼만 입었어도 그렇게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고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을 했어도 했는데 왜 그랬느냐 국민적인 의혹이 일어났죠. 그래서 명명백백히 이것은 밝혀야 된다 해서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이가 나옵니다. 박정훈 대령 이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을 했고 그것을 장관이 다 결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30일 날 보고를 다 받고 칭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31일 날 갑자기 바뀝니다. 8명을 넘기지 말고 뭐 사단장을 빼라 네. 또는 누구를 빼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첩을 보류하다 이랬는데 법과 규정은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8월 2일 날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그 당시에는 집단항명 수괴죄로 바로 입건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은 수사를 왜 방해를 했고 누가 왜 왜곡을 했느냐 그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전 대령 측에서는 VIP 대통령이 노발대발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목을 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사단장을 뭐 빼라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31일 날 지시를 해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때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쭉 밝혀서 한 80%까지 퍼즐이 맞춰졌고 최근에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또 박정원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이종섭 전 장관이 바꾸었다. 이런 것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목을 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은 키맨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종섭 장관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나는 대통령 지시 받고 이랬어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저 멀리 호주로 이제 대사로 보내서 도피성 이런 키맨을 없애면 연결고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국내에서. 이번 사건은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인 거거든요. 하나는 수사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을 어기고 수사 개입했는데 이종섭이 사실은 정범으로 인식이 되고요. 주범은 현 대통령으로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겼던 거죠, 사실. 네. 이 범인 도피를 시키는 사건까지 갔고. 그 본질은 최상병이 순직을 왜 했느냐. 네. 근데 여기에 지휘관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걸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요. 내 가까운 사람 빼주기. 그러다 네. 결국 여기까지 와버린 거고 지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다. 네. 근데 이제 이종섭은 들어와서 들어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느니 마느니 호주 대사직을 박탈해야 되느니 마느니 또 특검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 논란으로 다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럼요. 들어왔으니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세 개 파트라고 보면 돼요. 해병대 최상병의 순직에 대한 정확히 원인을 밝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거를 누구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어졌느냐. 그다음 이번에 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를 어떻게 해서 대사로 임명을 하고 호주로 도피성 이렇게 임무를 줬느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앞에서도 했고 지금도 직권남용이 이루어지는 이 세 파트인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이제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서 4월 4일 날 국회에 자동 부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4월 4일 날 또 국회 그 특검법이 부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막 들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의 당사자인 키맨인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보내면 현재 눈에 안 보이니까 여론을 잠잠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만이 아니라 또 국정조사도 우리 당에서 요구를 해서 실제 국회의장 결심만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연결이 돼 있죠. 그다음 박종훈 지금 전 수사단장이 재판을 받는데 박종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는 이종섭 장관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러한 것들이 새 나갈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지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옥죄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도피를 시켜서 막아봐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이번에 이종섭 들어올 때 표현이 그더라고요. 국민이 압송했다. 네. 일단은 그렇죠. 네, 국민이 압송했다. 네. 자, 어쨌건 그러면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오늘 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광주 가서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이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네. 총선이 끝나면 5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네. 가능성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 또 수사 외압 사건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4월 4일 날 자동 부의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종섭 특검법 이번에 대사로 지명해서 가는 이 과정에 법을 위배하고 절차를 위배한 특검법이 있는데 이종섭 특검법은 21대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태워져 있는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사건을 같이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은 21대의 특검으로 갈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야, 그래 꼭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김건희 네. 특검법이랑 유사해요. 뭐냐면 네, 관련 당사자가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됐던 건데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것도 지금 윤석열 심판 여론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주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무조건 행사를 못하게 막는 방법이 민주당이 선거 압승하는 거예요. 그럼요. 거부권 행사해봐야 소용없게 만들어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4월 10일 날 심판의 날이 돼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은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 또 이번에 맞죠. 이종석 네. 특검법을 같이 합해서 특검법으로 가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네, 봐져요. 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재표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압승을 했을 경우는 그럼요. 가능한데 네. 압승을 못하고 만약에 제일 그 권한을 여당에게 뺏긴다면은 이것은 말도 안 어려워지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10일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심판의 날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최소한 21대보다 조금 더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장군 출신, 그것도 사성 장군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권 보면 여러 가지로 한심하지만 네. 국방도 정말 역대급 그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실제 국방 쪽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말로만 하는 안보였고 실질적으로 안보가 여러 분야에서 구멍이 나고 있고 안보가 후퇴하고 있는 거고 점점 또 한반도가 위기로 치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국방 전문가 사성 장군 출신으로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명박 욕먹었던 이유는 그런 국가의 그런 것 시스템을 사유화해서 네. 자기가 이득을 얻는데 싸웠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빼라고 말하는 그게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유화하는 느낌인데 남북관계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게 네.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구조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안보가 불안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금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 정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도 위기 관리를 하면서 북한을 위협을 낮추고 평화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맞죠.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평화를 만드는 노력 위기를 북한의 위협을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같이 맞대결을 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군사력을 올리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위협을 낮추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안에 평화의 공간이 생겨서 평화가 일상화되잖아요.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도 이끌어내고 9.19 군사합의도 이끌어내서 예를 들어서 적경 지역에서 위협을 낮추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평화가 일상화됐던 시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9.19 군사합의의 안전핀조차도 빼버렸잖아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적경 지역은 대단히 불안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1차적으로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는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수사에 개입하게 만들어서 자법 만들어 놨어요. 그럼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죠. 국방력은 강하게 하되 평화를 전면에 내세워서 네. 평화를 유지하되 유사시에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네. 국방력 지금 그때 6인가 그랬었죠. 네. 세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 국방력이 재래식 전력을 따지면은 세계 11위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날 때는 세계 6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 대단하네. 그러냐 하면은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증가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로만 하지 국방 예산을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턱없이 부족하죠. 맞죠, 네. 맞죠, 맞죠. 자, 어쨌건 참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뭐 경제가 좋아,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자, 지역구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이제 지금 공초장 받으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냐면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안착률이 좀 낮아요. 낮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까내셨단 말이에요. 남양주 을로 가셔갖고 경선 거치고 이 과정 거치면서 저거는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망감이 교체했죠.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김병주 의원이 어느 지역구로 간 데가 초미의 관심사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았을 때 저 느낌. 현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민주당의 남양주을 지역구 후보가 됐구나라고 하는 실감이 나세요? 일단 지지해준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사실 비례대표가 지역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은 역대 쭉 제가 계산해 보니 10에서 15%더라고요. 그것도 재선 의원이 가장 강해요. 초선보다도. 재선까지 한 지역은 더 어려운데 그 갔을 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압도적으로 제가 맞아요. 이기게 됐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저는 다시 되새겼어요. 제가 시대 정신에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그럼요. 시대 정신이 뭐냐? 윤석열 정부와 폭정과 폭주에 누가 지금까지 잘 싸워왔느냐, 네. 그리고 앞으로 누가 잘 싸울 것이냐가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누가 그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당원분들과 또 남양주 을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좀 4.10 심판의 날을 만들고 압도적으로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야 네.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남양주 발전을 겸해서요. 제가 네. 정치인들 인터뷰면 수백 건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 잘할 걸로 인식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요. 김병주 의원은 전문 분야가 국방 쪽이지만 실제로 일반 정치인이 가져야 될 민생이라든지 하는 모든 덕목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네. 신원섭한 되시는 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남양주 삼남매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어요. 네, 네. 남양주 가베 최민희, 남양주 을의 김병주, 남양주 병의 김용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는데 네. 그 특정 지역에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탈당해가지고 출마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 윤석열 심판 여론에 민주당 상남매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금상첨화로 또 진보당 후보 김진만 후보와 또 단일화까지. 네. 야, 민주당 잘 나간다. 네.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정도 되는 후보가 지역에 오면 그 지역 분들은 상당히 득템하신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정치인이 갖는 무게와 네. 어떤 역할과 그래서 야, 남양주에 김병주가 우리 지역구라고 하는 분들이 좀 피드백을 몇 번 받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출마한다고 네. 하실 때 박수 엄청 쳤던 기억이 나요. 네. 저 아까 김용민 의원하고 김용민 후보하고 최민희 후보를 우리 남양주 갑벌병 개혁 3남매로 호칭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개혁 벨트를 만들자. 예. 그래서 한 명보다는 세 명이 같이 운동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특히 남양주 을 지역은 우리 당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했어요. 최근까지. 왜냐하면은 갑 지역에서 우리 당의 지지를 받았던 조홍천 또 의원이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가고 그게 혼란스럽잖아요.
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남양주시장 같은 경우 맞네.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탈당하고 이번에 병지역 국민의힘으로 나왔거든요. 조광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열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후보 3명은 이제 똘똘 뭉쳐서 개혁 벨트를 만들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맞서는 또 벨트를 만들자. 그러구나. 제의해서 최민희 후보도 그렇고 김용민 후보도 좋다 해서 하고 명칭은 개혁으로 하자. 개혁 삼남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분위기 있습니다. 좋겠네요. 예. 네네. 자, 그렇고요. 그 남양주 지역 현안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건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남양주 전체일 수도 있고 남양주 네. 을일 수도 있고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 교통 문제인데 그 중에 8호선 전철역입니다. 8호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8호선이 올 6월에 별내역까지 들어와요. 별내역은 별내 제일 끝 지점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쪽에는 별내 별가람역이 있는데 그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별내역까지 들어오면 8호선을 별내 별가람역으로 연결을 하고 중간에 중앙역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 그것이 별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수건 사업이고 그것이 지금 예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예타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바로 그것이 예타가 되고 또 그것이 빨리 되도록 하려면 턴키 방식이라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2단계로 거기에서 별내면을 경유해서 의정부까지 8호선을 연결하는 것이 그 수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이제 별내 지역의 교통은 많이 해소가 되고요. 서울로 들어오는 근접한 것은 진접 지역에서는 진접은 신도시가 진접 1지구는 이미 개발이 되어서 진접역도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진접 2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통합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접 2지구가 들어올 때 같이 통합된 인프라와 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진접과 별내 사이에 왕숙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왕숙지구가 되면 결국은 별내 진접 오남이 거대한 일산처럼 하나의 도시가 되는데 도시가 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자족 도시가 되게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이야기를 김병주 의원이 하시니까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아주. 왜냐면요 우리가 네. 다른 어떤 방송 지상파 유튜브 통틀어가지고 공약 이행 평가 방송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특정 지역구 가서 공약이 뭐였다, 지켰냐 말았냐 점수 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키지 않을 약속하지 마라. 네. 꼭 지키겠다는 것만 공약에 딱 집어넣고 이거 완수라도 해라. 네. 어디까지 봐주냐면요. 뭐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통과도 아니야. 법안 발의한 것도 공약을 지킨 걸로 봐줘도 공약 이행 평가가 대부분 하밖에 안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하겠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네. 법안 발의도 안 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불안한 게 하실 것 같아. 네, 해야죠 당연히. 추진력 하면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곽관용 후보더라고요. 네, 네. 후보 경쟁력에서 엄청 차이가 나더만요. 제가 저 사람 대략적으로 이력이나 이런 거 한번 봐봤거든요. 네, 예. 이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관심 지역구 돼가지고 김병주하고 뭐 이종섭하고 붙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존재감 있는 후보가 저 친구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청년 어떤- 정치인입니다. 어떤 무게감에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그냥 직업이 정치인인데 자기 아버지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던 네, 걸로 아버지도 기억하는데 시의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0살이 안 된 나이의 네, 후보인데 김병주를 어떻게 이겨요? 하여튼 뭐 곽관영 후보가 청년 정치인인데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날 때마다 오히려 제가 격려해줘요. 열심히 하라고. 저기는 이제 배치업을 보면은 네. 대통령실이나
그 행정부 출신 장관을 몇 명 제외하고 나면은 인물이 없어가지고 지역에다가 꽂을 때 정상적인 선거 매치업이고 정권 초반이라고 하면요 김병주 떨어뜨려 하고 그만큼 중량 있는 인사를 딱 던져요. 네. 그래서 관심 지역구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역구에 그 후보자들 인물 비교가 지금 안 되고 있을 정도예요. 민주당이 훨씬 월등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청년 정치인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완전 베테랑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네. 나라 구하신 거 맞다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김병주 의원이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해도 윤석열 심판 분위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거기에 내 실력을 살짝 얻는 정도예요. 그럼요. 네. 현장 가보시면 어때요? 현장 가보면은 아주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들끓습니다. 오늘 또 식당들 갔더니 너무 힘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보가 너무 불안하다. 제가 안보 전문가니까 전쟁 위협을 느끼는데 실제 어떠느냐 이런 묻는 분들도 있고요. 또 2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후퇴한 것 같다. 이번에 꼭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통상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가서 인사드리면은 너무 힘들다. 이번에는 좀 뭔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 결국에는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경제일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예. 못 살겠으니까 예. 대파 한 달에 뭐 800원인가 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심판 열기를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부만 그렇게 느낀다면 현장에 가서 그런 목소리 안 나옵니다. 그 선거 이슈가 그냥 거의 없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그 선거로 갈 텐데 지금에는 무슨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윤석열 정권 너무 못한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는 민주당이 거의 뭐 압도적이니까 네. 그 후보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선이다.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다. 네, 네. 2년 써봤더니 더 이상 못 쓰겠더라.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럼요. 예.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설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 네. 목표는 거부권 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첫 그렇죠. 번째 아주 얕은 목표는. 그럼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네. 거죠. 네. 뭐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것도 그 무력화. 네. 뭐 웬만한 법 다시 올려야죠. 지금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은 양국 관리법부터 다시 올려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야 주불리랑 대화를 하면요 재밌어요 그냥.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갔어? 네. 뭐 금방 지났네요. 저 국회의원 재선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보통 다른 분들한테는요. 네.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물어봐요. 네. 질문을 써놨다가 내가 깜짝 놀랐네. 네. 국회의원 재선을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서 특히 안보 분야라든가 외교 분야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이슈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의원이니까 지역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슈 이걸 막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겠죠. 야,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네. 비리 때가 좋았다. 그런데 저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해결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런 것들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서 남양주 을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지금 꿈이죠. 네. 국회의원들 내 마음 속에 진짜 이 양반은 국회의원 잘했어 하는 분들 손가락에 한 5명 꼽아 놓은 게 있어요. 아, 네.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아유. 이런 분들은 재선이 되면 진짜 기대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당 안에서도 위치가 이제 군대로 따지면 상병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참 일할 때. 네. 근데 이상하게 보면 3선쯤 되면 그때부터 초심이 잃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 걱정은 3선 올라가실 때 인터뷰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꼬집어 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사실 재선하면은 이제 메커니즘을 다 알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도 하면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는 데도 이제 내공이 있어서 용기가 많이 생겨서 전투 의지도 생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초심 잃지 마시고요. 네. 저는 김병준을 접하고 항상 느끼는 건데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육군 대장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없고요. 그건 그때 나한테 주어졌던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이었다. 정치인 김병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그때 만든 경험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고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국회의원은 지역에 내려가면 또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역할도 하시고 네. 아무튼 정말 저는 뭐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국회의원.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군에 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어떤 결정인 순간이 오더라도 망설임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통상 이제 회사 같은 데는 회사 갔다 올게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나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저는 부대 갈게 가겠다는 얘기만 했지 갔다 오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부대 갈게. 왜냐 부대 가서 갑자기 어떤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올게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요새도 국회 갈게라고 하니까 이제는 올게로 온다는 얘기도 좀 써라. 그래. 그것은 저의 늘 다짐이었고요. 갔다 올게. 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네. 아 이게 계백장군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 다짐으로 늘 신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국회의원으로서도 늘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뷰 들으셨죠? 저번 인터뷰도 훌륭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네. 전쟁에 나가면 실탄이 필요합니다. 농협 301-0273-7468-21 이게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후원금 달라고 하기가 되게 명구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 저도 성격상 못하거든요. 네. 알아주시면 좋은 거고. 자 그리고요 안내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방송하는 시점 현재 이틀 후 3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김병주 사무소 개소식 남양주시 진저읍 해밀애당 1로 220번지 6층 M타워에서 있습니다. 자, 그 가깝게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멀리 사시더라도 김병주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소 개소식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승리하는 총선. 네. 일단 남양주 개혁 3남매 이겨내시고 네. 더 좋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22대 국회 더 기대되는 장본인 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날은 물러갔다가요. 이따가 9시 좀 못해서 당원이 최고다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따 봬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